자, 이번 시간에는 표목과 기술, 이건 뭐 접근점과 기술이라고 했던 거예요. 접근점, 뭐 교재에는 접근점과 기술로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보세요. 2020년 지방직이죠. 그러니까 21년, 20년에 안 나왔다는 거. 22년, 21년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좀 이렇게 띄엄띄엄이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꼴로 띄엄띄엄 나왔었던 그런 분야입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기본 표목 선정이나 이런 거기보다는 좀 개념 정도, 접근점의 개념과 ISBD 중심의 그런 문제들이 보였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를 다른 데랑 합칠까 하다가도 그냥 좀 놔두게 되는 그런 분야예요. 자, 보겠습니다. ISBD-M을 적용해서 뜬금없죠. ISBD-M이면 원래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기가 ISBD-M은 언제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ISBD-M은 잠깐 우리 교재 위치 잠깐 가보면요. 기술 쪽에 나오죠. ISBD 기술 쪽에 나오고 페이지가 274페이지예요. 274페이지에 여기 이때 나온 것들이에요. 74년도에 처음 나온 겁니다. 단행본용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봅시다. 자, 저 표목과는 무관하게 기술만으로 독립저력을 완성할 수 있는 목록규칙. 요거 좀 까다로운데 독립된 저력에 표목과는 무관하게 기술만으로, 그러니까 목록의 하나의 저력을 만들었을 때 그냥 우리 묘사를 위한 기술 내용만 가지고 충분하게 뭐가 된다고 본 거죠? 목록이 완성된다라고 볼만한 거, 볼 수 있는 것, 요걸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기본 표목이라든가 요런 거 안 쓰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이건 문제 이해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판엣지 목록규칙 기본 표목 있죠? ACR2 기본 표목 있죠? RDA 기본 표목 있죠? KCR 3판 요거는 기본 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기술 기본 표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기본 표목에 대한 서명 줄머리 잡기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서명의 맨 처음을 앞세워서 쓴단 말입니다. 그게 서명 줄머리 잡기가. 그래서 이건 목록사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자, 목록 역사 쪽에서 잠깐 가서 찾아볼게요. 요건 좀 어려운 내용인 건 맞아요. 아마 낯설 거예요. 풀어야 되는 해법의 포인트를 잡으면은 뭐 풀 수 있는데, 해법 포인트가 안 잡히면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로 풀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262페이지. 자, 74년 이플라에서 ISBD-M을 제정해서 세계적으로 목록기술법을 표준화했는데, 자, 이거에 따라서 도엽에서 84년 캐시아 3판을 발행했어. 그러니까 ISBD-M에 따라서 개정해서 나온 게 얘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3.1판도 나왔고요. 그리고 동양서, 서양서 목록 작성 가능하도록 제정했고, 비도서 자료가 이게 비도서 자료에서는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연속 간행물도 언급이 없어요. 그 대신에 ISBD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ISBD-M을 따라간 거니까요, 여러분. ISBD-M을 따라간 거니까 M이니까 단행본용이잖아요. 단행본 중심으로 이렇게 목록 규칙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서명 주기법과 비슷한 서지 기술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 표목이라는 걸 쓰지 않는 거라. 기본 표목, 저자 기본이나 이런 걸 가지고 크게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단일 저자기를 저자명일 때 서명 다음에 저자명 표시를 생략하도록 했던 것을 단일 저자이라도 반드시 저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건 이제 옛날 표기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완성본이다. 아까도 계속 나왔죠. 기술과 표목 원림 지시만 다룬 미완성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ISBD-M으로 만들어지고 기술만으로 목록규칙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던 거, ISBD-M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목록규칙, KCR 3판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나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떤 해결 지점으로 찾아보면은 일단 ISBD-M 하게 되면 기술 규칙인데 판엣지 목록 규칙은 ISBD-M보다 먼저 나왔죠. ACR은 ISBD 다음에 나왔고 RDA도 ISBD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얘들의 공통점을 찾아봐야 돼. 저자 기본, 얘는 저자 기본 아니야. 3번은. 표제 기본과 유사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죠, 아까. 그래서 전통적 서면 주기법과 비슷한 서지 기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해법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건 역사도 좀 들어가 있고 기술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에서 일단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다음에 우리 KCR 3판 페이지 안 알려드렸나?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ISBD 통합판. 요거 중요합니다. 통합판은 근데 요즘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
자, 통합판의 기술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1 영역. 자, 이건 우리 그 순서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요. 이건 이렇게 내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거 KCR도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ISBD에 따라서 뭘 쓰고 있냐면 목록 규칙들을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 쓰죠? 표제와 책임표사항. 두 번째 판사항. 세 번째 자료특성사항. 세 번째 자료특성. 네 번째 발행사항. 다섯 번째 형태사항. 여섯 번째 총수사항. 일곱 번째 주기사항. 마지막으로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대로 지금 ISBD 통합판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ISBD 통합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기술 요소를 모르더라도 KCR의 기초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형식과 매체 유형 사항을 맨 위로 올린 거예요. 기존 거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표제와 책임 표시죠. 판사항이죠. 자료 특성 사항 또는 자원 특성 사항이죠. 그다음에 발행 사항이죠. 자원 기술 사항이 형태 사항이에요. 그다음 총서 사항이죠. 그다음에 주기 사항, 표준 번호 및 입수 조건 사항이거든요. 자, 그걸 맞춰 봅시다. 그러면 제1 영역은 본 표제, 대등 표제, 표제와 책임 표시 포함한다. 뭐예요? 표제와 책임 표시 사항이니까. 자, 5 영역은 자료 기술 영역으로 지도자료의 축적 표시와 경위도 등을 포함한다. 이상하죠? 지도자료의 축적 표시와 경위도 등을 포함하려면 몇 영역이었죠, 아까? 3 영역이었죠, 3 영역, 여기. 자원 특성 사항. 그래서 지도자원이잖아요. 지도자원에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축적, 투영, 경위도 분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8 영역은 자원 식별자, 등록 표지, 입수 조건을 포함합니다. 이게 표준 번호 및 입수 조건 사항 마지막 8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8 영역 이거죠. 그 다음에 기술 영역은 모두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왜요? 0부터 8까지잖아요. 0부터 8까지니까 9개 영역이죠. 그렇죠? 여기에 0부터 8까지가 총 9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275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자, 다음에 또 볼까요? 목록의 표목과 접근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접근점이나 이런 거 살짝 좀 까다로운 멘트들이 있어요. 한번 잘 따라가 보자고요. 특정 문헌이나 합집에 수록된 개별 저작을 대상으로 한 분출 저록의 표목을 분출 표목이라 한다. 자, 분출한, 여기도 말 그대로 그래서 합집에 수록된 저작의 분출에 대한 저록의 표목이 분출 표목이지. 그래서 우리 분출에 대한 거는 표목으로 갔을 때 표제 분출. 자, 여기 보시면은 부출 단체명 기본이 되는 경우 부출 표목 요거죠. 요게 분출 표목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표제가 있는 경우, 뭐 종합 표제가 없는 경우 이거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에서 기본 표목, 부출 표목이 있고 그다음 분출 표목이 목차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목차에 각각 다 들어가 있는 애들.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각각이 다 접근점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 요거를 다 뭐라 한다? 분출이라고 했었고, 요거 분출 개념도 강의 노트로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분출 맞고, 여기 위치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268페이지입니다. 개별 저작을 각각 대상으로 한 거니까, 요게 원래 한 덩어리인데, 개별 저작을 각각, 요거 콘텐츠라고 돼 있잖아요. 콘텐츠, 내용 주기에 각각을 집어넣은 거니까, 요게 내용 분출이다. 요 얘기죠. 그 다음 접근점을 저자, 단체, 표제명, 주제명, 분류기호로 제한하고 이 가운데 주제명과 분류기호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본 표목은 뭐 아닌 뭐밖에 안 된다? 저자나 표제밖에 안 되지. 주제명과 분류기호가 기본 표목은 될 수 없다 했었죠. 절대 주제명과 분류기호는 기본 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표목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 이 페이지는 아까 268페이지 알려드렸죠. 기본 표목의 대상이 되는 애들은 위쪽에 가면은 자, 표목의 종류에 가시면 기재 형식에 의한 표목 종류 페이지 첫 페이지구나. 페이지를 따진다면 263페이지쯤 되겠네요. 기본 표목. 그렇죠? 기본 표목. 여기서는 저자명이 기본이고 그렇지 않다면 표제이다. 이거 있잖아요. 저자가 안 되면 표제로 간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명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명이 끼어 있고 서명과
그 다음에 개인명, 단체명. 개인, 단체가 여러분 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표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볼까요? ASCR2에서는 저자는 알 수 없거나 4인 이상의 경우 표제를 기본표으로 선정한다. 그게 표제 기본의 기본 원칙이 해당했던 게 표제 기본 쪽을 가면 페이지는 어디냐면요. 단체는 잘 안 나오고 표제 기본의 경우에는 268페이지 아까 봤던 그 위치쯤 되네요. 그래서 4인 이상인 경우 그쵸? 4인 이상인 경우 표제 기본으로 국제 목록 원칙 규범에서는 서지 데이터, 점거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접근점을 크게 제어형 접근점과 비제어형 접근점을 구분하고 있다. 자, 요게 뭐냐면 ICP 접근점. ICP 접근 요겁니다. 요거는 페이지가 270페이지. 270페이지에서 서지 데이터랑 전거 데이터로 나누고 거기서 필수 접근점과 그 다음에 부차적 접근점으로 나누고 있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됐고, 그래서 3번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가볼까요? 4번 ISBT 통합판.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 수량, 크기, 딸림 자료 표시는 자료 기술 영역에 기술한다. 이 자료 기술 번역어의 차이일 뿐인데 신경 되게 쓰여요. 자원 기술이냐 자료 기술이냐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별을 좀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봤던 276페이지, 275페이지 여기 자원 특성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 사항은 자원 기술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 기술 영역 뭐지? 애매하다. 그쵸? 일단 요런 거 헷갈리면 삼각형 쳐놓으세요. 근데 완전 틀린 자료 기술이나 표현에서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일단 삼각형. 축적 표시와 연속과 내문의 권한은 자료 또는 자원 유형 특성 영역에 기술한다. 자, 자료 특성 사항, 자원 유형 특성 영역 왠지 요 말들을 가지고 그죠? 뭔가 결판이 나야 될 것 같아. 자료 특성 사항이나 자원 유형 특성 사항이나 비슷비슷한 느낌이죠. 본 표제, 표제 관련 정 부차적 판 표시와 책임 표시는 표제와 책임 표시. 야, 이상한 소리 나왔다. 본 표제, 표제 관련 정보, 책임 표시는 표제와 책임 표시가 기술하지만 부차적 판 표시의 책임 표시잖아, 여기. 이상한 소리지. 부차적 판 표시의 책임 표시는 판상에 가야 되겠죠? 부차적 판에 대한 책임 표시는 판상에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런 거 부다해도 되는 거고, 완전 틀린 건 3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KCR에서도 판상에서 부차적 판에 대한 책임 표시 이런 거 봤었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하죠? 판사항, 판에 대한 책임, 판 정보, 판에 대한 책임 표시, 그 다음에 추가 판사항.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차적 판 표시예요. 에디션이니까 추가 판사항이 부차적 판. 그 부차적 판에 대한 책임 표시인 거죠. 추가 판사항의 책임 표시.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판상에 들어가는 거죠. 내용 형식과 매체 요용 영역은 첫 번째로 기술되는 영역이며 통합판에 새로 신설되었다. 그게 뭐죠? 맨 앞에 나와 있는 영영역. 내용 형식과 매체 유형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기술 영역이라고 하는 건 아까 번역의 차이가 좀씩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조금 불만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게 영어로 좀 써져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아마 영어로 쓰면 너무 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원 기술이란 표현이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자료나 자원 기술 그쵸? 이런 거 이제 구별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원 특성상이니까 여기도 뭔가 유형과 특성이란 말이 나오면 그 관련된 말인가 보다 해서 여기서 이제 힌트로 아니 왜 문제도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좀 용어를 달리 쓰지? 근데 이게 번역이라서 쌤들마다 약간 번역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틀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의역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교수님은 자원이라는 표현 좋아하시고 어떤 교수님은 자료라고 해서 표현 좋아하시고 여기도 자료하고 자원을 섞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건 약간 유연하게 봐야 돼요. 자원이 맞나요? 자료가 맞나요?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자료가 맞나요? 자원이 맞나요가 아니라 이거는 출제자가 판단한 관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완전 틀린 걸 봐야 되는 거죠. 용어가 애매합니다. 이건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어를 병기하는 게 좋은데 병기가 안 돼 있어서 해결하기가 조금 까다로웠던 거고 이럴 때는 완전히 틀린 문제를 골라내야 되는 거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의신청이 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됐고 5번 보겠습니다. 통일표제. 통일표제는 우리가 KCR에서는 통일표제 쓰지 않지만 시험에는 나와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좀 자주도 빈번하지 않지만 띄엄띄엄은 나옵니다. KCR 사판에 명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기는 어렵다. KCR 사판의 통일표제에는
규칙이 없죠. 그렇죠.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맞고. 점거 통제 작업을 통해 점거 레코드로 작성된다. 맞습니다. 항공 목록 자동화 목록 형식에서 통일 표제에 입력되는 필드는 130 또는 240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 봤었어요. 그 다음에 다수의, 어디까지 봤었어요? 그럼 좀 어려울라나? 여기까지 130, 240은 우리 목록에서도, 우리 요 교재 내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다수의 저작으로 구성된 자료에서는 각 저작마다 독립된 표제가 있고, 동시에 이들 자료 전체에 부여된 포괄적 표제를 의미한다. 잘 봐봐야 돼요. 다수의 저작으로 구성된 자료에서 각 저작마다 독립된 표제가 있고, 동시에 이들 자료 전체에 부여된 포괄적 표제는, 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종합표제입니다. 종합표제.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표제 종류에서 우리가 보기도 했었고요. 표제 종류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었던 적 있죠. 특히 여기. 이거 지금 종합표제죠. 그렇죠? 어떤 개인의 선집도 단일 형식의 저작들, 뭐 번역도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종합표제는 묶어내어 있는 표제인 거고요. 통일표제는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거, 저자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통일시켜서 표현하는 표제, 이게 통일표제인 거죠. 그러니까 종합표제랑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종합표제입니다. 지금 이런 각각의 저작 몇 개, 하나, 둘, 세 개의 작품을 목차로 가지고 있는 애를 편찬자가 편찬해서 클래식 아이리시 드라마라고 하는 종합표제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종합표제예요. 이거는 통일표제가 아니죠. 통일표제는 우리 별주부전에서 봤었던 그 컨셉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봤던 페이지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시고 268페이지 통일표제 관련된 내용은 여기죠. 269페이지인가요? 그렇죠? 269페이지 여기 통일표제. 그래서 종합표제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종합표제는 됐어. 종합표제는 여기서 넘어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 다음 4번. 자, 6번. ISBD에 대한 설명, 잠깐. 페이지 좀 덜 알려드린 게 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건 잠깐 찾아가 볼게요. 자, KCR 사판을 통해서 명시된 규칙을 찾기 어렵다는, 아이고. KCR 사판의 특징에서 보시면은 나왔던 거죠. KCR 사판 특징 281페이지 적용하지 않음, 이것 때문인 겁니다. 281페이지 복습 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거 통제에서 점거 레코드 작업된다는 거는 우리가 점거 통제형의 그 조기성을 보면 되는데, 점거 통제형 막으로 쭉 가보면요, 점거 통제형 막은 여기 나와요. 여기 보이죠? 428페이지 가보시면 나옵니다. 428페이지에 요게 나와요. 이 문제는 약간 종합적으로 푸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0, 240도 우리 종합, 그 점거 통제용이 아니라 서지용으로 가면은 130, 240도 나옵니다. 콤막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쪽에 페이지는 351페이지 되겠네요. 그쵸? 여기 나와있죠? 130 나와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40 나와있죠? 제가 여기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하얗게 해놓은 거 있죠? 요거는 조금 용법도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얘 밑줄만 쳐져 있는 애들은 이름만 알아도 된다고요. 밑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용법도 알면 좋겠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표지 아까 봤고요. 자, 근데 6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 이플라 주관으로 서지기술의 국제적 표준화와 목록의 기기화를 고려하여 제공됐습니다. ISBD죠? 이플라 주관으로 서지기술의 국제적 표준화와 목록의 기기화를 고려해서 개정된 거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74년 일반 공통, 아까 나왔던 거다, 그죠? 어디? 여기 1번에 ISB 네임이 이제 74년 아까 보여드렸죠. 74년 ISB-G가 처음으로 제정된 게 아니라 77년에 나와요. ISB-G가 77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위치 한번 가볼까요? 자, ISB-G는 77년에 나옵니다. 위치만 찾아가 보시면
요때 얘기하는 겁니다. ISBG 77년. 처음 나온 연도 위주로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이게 중간중간 개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나온 게 언제냐. 요거 가지고 보는 거고, 우리 아까 첫 문제, K샷 3판이 요거 때문에 건드려졌다는 거. K샷 3판의 그 구두법이 ISBD 구두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목록사 할 때도 했고,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관련해서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G가 처음 제정됐고, 각 매체별로 제정된 ISBD를 하나 통합한 형태로 제정하기 위한 통합판이 2011년에 발행되었다. 요게 요거죠. 2011년도 통합판. 그러니까 이게 G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M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공통이 아니라 단행본용으로.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ISBD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두법이며 맞고요. 구두법은 기술 요소와 함께 체계화돼 언제나 기술 요소의 뒤가 아니라 앞에 온답니다. 앞에 온다. 그래서 틀렸어요. 기술 요소 앞에 온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쓸 때도 등호 달러 X 이렇게 해놓고 대등표제 쓰도록 했었잖아요. 등호 달러 X 대등표제. 그걸로 유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이 요소들 앞에. 그래서 등호가 나왔어. 이제 대등표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통합판에는 내용 형식과 매체 유형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쵸? ISBD 통합판에는 내용과 매체가 같이 들어가 있던 거 아까 봤죠? 이거. 내용 형식과 매체 유형 사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봤던 부분 계속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번 답은 2번이 되죠. 요거는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우리 등호 달러 X. 그쵸? 쉼표 달러 C.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쉼표 달러 C 발행사항. 등호 달러 X 대등표제. 빗금 달러 D 책임표시. 이렇게 했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온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요거 만약에 이제 이런 걸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게 있네. 쑥 이렇게 이제 하나씩 더 다듬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풀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런가? 문제 풀이 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분명히 등장합니다.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100%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배웠던 걸 기초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배웠던 걸 기초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본 방식대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걸 골라내는 거죠. 이 판단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 풀이 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좀 못한다고 하니까 좀 고지식하신 분들은 책에 나와 있는 글씨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그대로 외워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아니고 그냥 외우는 거죠. 그냥 글만. 물론 글만 외워서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 좀 아까와 같은 이런 지문들을 만났을 때 이 말이 어디 나오나요? 뭐를 찾겠는데요?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이 싹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됐고. 7번 볼게요. 접근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접근점은 서지적 기술사항을 검색하기 위한 요소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목록에서는 표목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앞에 접근점 얘기 잠깐 가려면 기본 표목 앞쪽으로 잠깐 이동해 볼게요. 위치는 여기죠. 263페이지쯤 되겠네요. 표목의 종류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한국문헌 측 사판에는 표목 대신 접근점 용어를 사용하였고 통일 표목을 적용하지 않았다. 아까 봤던 부분이죠. 여기 이번에 안 갈게요.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RD에서 접근점은 특정 저작이나 표현형, 개인, 가족, 단체 등을 나타내는 이름, 용어, 부호 등을 말하며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으로 구분한다. 요거 아마 이 문풀 할 때는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범춤. 여기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제목록 원칙 규범에서는 서지 레코드의 필수 접근점으로 구현형의 본표제, 기술 대체, 총서 표준 번호, 총서의 전거형 접근점. 근데 이거 많이 강조했던 거죠. 서지 레코드, 식별기호 등을 포함한다. 자, 보세요. 이게 한번 그때 나오고 나서 앞으로 이것도 꽤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ICP 국제목록 원칙 규범에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 수업 때 체크해 드렸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서지 레코드의 필수 접근점으로 구현형의 본표제 찾아볼까요? 구현형의 본표제. 자, 하나씩 가야 돼요. 구현형의 본표제. 기술된 개체의 표준번호. 기술된 개체의 표준번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서지 레코드 식별기호. 여기 있네. 서지 레코드 식별기호. 그 다음에 총서의 전거형 접근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서지 레코드의 식별기호도
함께 어디 뒤로 넘어가는 거죠. 서지 레코드 식별기호는 레코드 식별기호니까 우리 그 001필드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라서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제가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할 때 꼭 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총소의 전거형 접근점이에요. 보통 여기 전거형 부차적 접근점은 전거형이 없어요. 어디를 읽어봐도 부차적인 전거형이 없습니다. 전거형이란 말이 없죠. 근데 위에 전거형이란 말은 여기 다 있어. 위에 전거형, 그쵸? 제어형 이런 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전거형 접근점 이런 표현들 있죠. 저자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을 포함할 수 있음. 그러니까 전거형이란 표현이 나올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냐면 서지 데이터, 필수 접근 쪽에 전거형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부차적 접근점에 전거형이란 말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디서만? 총서에서만 해당한다. 그래서 그걸 그 해결 지점으로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서지 레코드 식별기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RDA는요, RDA는 위치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게 뒤에 가서 나올 위치 부분이라 RDA는 위치만 알려드리면, RDA는 여기입니다. 아이고 여기 447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요. 44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RDA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했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8번 갈까요? 자, 좀 옛날 문제죠. 좀 옛날이죠. ASR2R을 기준으로 표목을 선정하고 개인명이 기본 표목이 되는 경우, 자, 대표 저자가 없는 3인까지의 공저서는 먼저 기술된 저자를 기본 표목을 한다. 옳은 것은이죠. 대표 저자가 없이 3인까지 공저서는 먼저 기술된 저자. 맞아요. 그 다음에 대표 저자가 있으면 대표 저자고, 없으면 먼저 기술된 저자였죠. 개작이나 각색을 한 도서는 원자가 아니라 개작자나 각색자였죠. 주석이나 해석이 강조된 도서는 주석이나 해석이 강조됐으니까 주석자나 해석자가 되겠죠. 번역 도서의 경우는 당연히 원저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기본 표목 선정 원칙으로 해서 쭉 봐왔던, 기본 표목 선정으로 쭉 봐왔던 부분입니다. 참, 그리고 아까 표제에서 종합표제 관련된 내용 있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통일표제랑 하나 더 말씀드릴 때 통일표제 개념 여기 한 번 더 봐두시고, 종합표제 말고 하나 더 받을 게 내용표제예요. 내용표제. 목차에 들어가는 부분 있었죠. 컨텐츠 표제. 그거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부분도 참고로 알아듣고 265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본 표목 선정에 대한 내용 보는 거죠. 여기죠. 표목 선정. 어디서부터 보면 돼요? 266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인까지 대표자 또는 먼저 기술된 저자. 방금 전에 봤던 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작각색이죠. 자, 먼저 개작자나 각색자가 기본 표목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석이나 해석이죠. 원문 주석이나 해석. 주석이나 해석이 강조된 건 주석자나 해석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번역도서에는 번역자가 아니라 원저자. 쪼로록 순서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위치 26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8번 답은 1번. 자, 9번 볼까요? 자, 마크랑 같이 나와 있는데 마크가 익숙치 않으셔도 일단 한번 눈에 익혀두자는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케이샤 4판을 적용해서 콤마 형식으로 작성한 레코드 일부인데 기억리엔에 들어갈 표시기호는, 자, 일단은 요런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요렇게 정도전. 지금 3봉 정도전이고, 이 정도전을 대상으로 해서 정도전이 주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600이냐 650이냐. 우리 막을 봤을 때는 600, 650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 650은 일반 주제명이고 600은 개인명이에요. 개인명. 조기성 있었죠. 개인명. 그 다음에 문정인 같은 경우는 뭐죠? 부출인데 KCR 4판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100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100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700, 700이 되고 주제명이냐 개인명이냐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요거는 그 주제명 관련된 부분이라 코막의 위치로 가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거 접근점용이라서 한번 여기다 넣어놔 본 건데요.
여기서는 기본 표목을 안 쓴다라고 하는 거, K샷 합판이 기본 표목을 안 쓴다. 그래서 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배치한 건데요. 이 600번대랑 관련된 거는 이제 코막으로 또 한번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데, 기본 표목과 관련돼서, 또는 부출, 기본 표목과 부출로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K샷 합판이니까 부출 700이지 라고 해결할 수 있는데, 600번대는 위치만 집어드릴게요. 600번대는 코막에서 여기입니다. 콤막에서 378페이지. 나중에 이 문제로 다시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세요. 600이 주제명인데 개인명이죠. 개인명이고 650이 일반 주제명입니다. 일반 주제명. 다르죠? 그래서 이걸로는 충분히 골라낼 수 있어요. 이름만 안다면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0번. 자, 또 표목선정입니다. 표목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편집자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저작은 그 편집자가 기본 표목이 된다. 편집했어요. 편집하면은 편집자가 기본인가, 표제가 기본인가? 표제가 기본이죠. 표제 기본입니다. 편집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위치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위치로 다시 가보면은 표제. 자, 여기도 보세요. 에디티드라고 돼 있죠. 자, 위치는 아까 계속 봤던 268페이지입니다. 에디티드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편집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편집한 편집자거든요. 그 다음에 뭐, 소개하고, 편집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암스트롱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 표목은 표제로 잡고 있죠. 표제로 잡고 있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개작하거나 각색한 게 아까 나왔던 거죠. 원저자가 기본이 되고 개작자나 각색 부출이 된다. 아까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추가를 안 가도 될 것 같고, 원문과 주석이 수록된 경우 어느 것이 강조에 따라서 주석자 또는 원저자가 기본 표목이 된다. 이게 맞네요. 그렇죠? 이게 맞네요. 편집자는 기본 표목이 될 수 없고 부출이었었죠. 그 다음에 개작 각색의 경우에는 개작자 각색자가 기본 표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강조에 따라 되는 거 맞았고, 종합표제가 있는 두 사람 이상 합집은 첫 번째 저자가 아니라 종합표제, 여기 있죠. 어디 갔니?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있는 경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거 위에서 찾았네요.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있는 경우에서 종합표제가 있는 두 사람 이상의 합집은 종합표제가 기본 표목, 종합표제가 없는 두 사람 이상의 합집은 첫 번째 저자가 기본 표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종합표제가 있는 두 사람 이상 합집은 첫 번째 저자가 아니라 없는의 경우에 첫 번째 저자가 기본 표목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여기는 편자이기 때문에도 기본 표목이 안 될 수 있고 부출 표목이기도 하고요. 편자이기 때문에 부출 표목이기도 하고요. 요게 종합표제이기 때문에 기본 표목. 두 사람 이상의 합집으로서 종합표제이기 때문에 요게 표제가 기본 표목이기도 한 거예요. 선정에 뭐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 사람은 부출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 이럴 수는 있겠다. 근데 이럴 수는 없죠. 각 저작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지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광수의 뭐 무정, 염상섭의 3대 뭐 이렇게 작품 3개를 모아놓고 지은 사람이 뭐 신인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경우는 표제가 기본일 수밖에 없는 경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는 거의 뱅뱅 돌았죠? 왔다 갔다 했죠? 아마 여기 문제 보면서 한 2-3번 이상은 다 겹쳤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접근점과 기술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BD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ISBD 통합한 쪽은 지금 RDA 쪽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뭐 매핑도 나오고 성격도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 차이도 있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거 부원해서 설명 하나 더 드리자면은 요게 뒤에 RDA 나올 때 눈여겨봐두셔야 될 부분인데요. ISBD 통합판에는요, RDA랑 같은 개념이 있지만 표현이 다른 게 있어요. 얘예요, 얘. 내용 형식과 매체 유형은 RDA에 있어요. 근데 얘는 내용 형식과 내용 한정어가 들어가 있고요. RDA는 매체 유형과 수록 매체 유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 한정어가 있다, 수록 매체 유형이 있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부분
있는데 일단 여기 눈여겨 봐두세요.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